우리 사회에서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지내야지, 감정을 조절해야 어른스럽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 접어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갈등 앞에서 그냥 참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그냥 말 안 하면 일이 커지지 않겠지. 내가 조용히 참고 넘어가면 다들 평화롭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참으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침묵이, 그 참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침묵이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갈등이 더 커질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까봐 말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리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고 그냥 참아버리죠. 그런데 정말 침묵이 그 순간을 해결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이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20년 넘게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셨는데 그동안 상사에게 느꼈던 불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계속 침묵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사가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그 순간 그분이 폭발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사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평소에 말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감정을 터뜨리니까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감정을 표현했더라면 갈등이 폭발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갈등을 피하는 순간에는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내가 입을 닫으니 더 이상 싸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침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쌓아두는 것에 불과해요. 사소한 갈등일 때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고 그 감정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관계를 잠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에 불과해요. 상대방도 어느 순간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하거나 오히려 그 침묵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침묵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대화보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그 감정은 마치 폭탄처럼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갈등에서 시작한 감정이 결국 큰 폭발로 이어질 때, 그때는 정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던 불편한 감정을 참아 말하지 못하고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이 점점 커졌고 결국 작은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서로 상처받고 결국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침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덮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기보다는 감정을 조금씩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감정을 인정하면 왠지 약해 보일 것 같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난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면,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슬프다면, 지금 난 슬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해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속이기보다는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표현할 때 나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갈등 상황에서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 나는 이 일 때문에 서운해. 이렇게 감정을 나로 시작하는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고 내 감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로 시작하는 말은 내 감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피하곤 합니다.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될 텐데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미루죠.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오해를 풀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화가 없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묵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침묵 대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침묵 대신 대화를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